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전유물로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불편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끼리의 선착순 경쟁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죠. 혹시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며 불편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디자인이 촌스럽다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촌스러운 모래주머니를 감각적인 피트니스 아이템으로 바꿔 1년에 300억 이상을 벌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패션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발라의 이야기인데요. 뭐야, 예쁜 모래주머니가 왜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발라의 제품은 특별한 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레깅스나 바람막이 같은 애슬레저 룩이 유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운동기구들은 왜 하나같이 무채색의 투박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는지 반문이 들게 되죠. 기존 운동기구들은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실용적인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내구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운동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제품이었는데요. 특히 요가라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이나 근력 향상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적 요소를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요가 강사로 활동하던 나탈리 할로웨이는 기존 운동기구들이 요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니즈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운동기구를 기능적인 도구가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발라가 운동과 패션을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 혁신과 감성적인 브랜드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아마존에는 6,000개 이상의 모래주머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통기성, 방수, 봉제 퀄리티 등 제품적인 차별성을 나열하고 있죠.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솔직히 이 제품들 사이에서 큰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모래주머니를 사야 한다면 적당히 리뷰가 좋은 제품들 중 제일 저렴한 것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없는 스몰 브랜드에게 디자인은 가장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 사이에서 디자인적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디자인은 자칫 전문가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탄탄히 기획한 후 시각적으로 예쁘게 표현하는 것은 외주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발라의 타겟은 운동도 스타일리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MZ세대의 여성 소비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통기성이나 봉제의 퀄리티가 아닌 감성이죠. 발라는 디자인적 변화를 통해 기존 운동기구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디자인 하나 바꾼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업 초기 나이키는 러닝화 디자인을, 룰루레몬은 요가복 디자인을 혁신하며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었죠. 이러한 시그니처 제품들은 신규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발라는 뱅글스를 통해 운동기구는 기능적이라는 기존의 공식을 깨고 운동기구도 감성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운동을 스타일리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죠. 발라는 전통적인 스포츠 매장이 아닌 백화점이나 고급 편집샵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통 채널 다각화를 넘어 운동기구를 패션 아이템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통 전략을 통해 발라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었죠. 최근에 업로드한 스몰 브랜드는 작은 시장을 타깃해야 한다는 영상에 작은 시장을 타깃한다면 어떻게 돈을 버냐는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스몰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은 일종의 미끼 상품과도 같습니다. 시장이 작고 수익성은 낮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팬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쁜 모래주머니로 브랜드의 팬을 만든 발라는 요가 매트, 폼롤러, 물병 등 수요층이 더 넓은 제품군으로 확장하며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발라 사이즈라는 구독형 컨텐츠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했죠. 발라 사이즈는 발라의 제품을 활용한 운동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디지털 피트니스입니다. 근력 향상, 지방 연소, 유연성, 명상 등 운동의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브랜드와 함께 운동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브랜드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발라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제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소비자의 삶에 침투하는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한다는 것은 제품 자체의 기능보다는 그 제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과 경험,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을 뜻하는데요. 발라는 운동기구가 아닌 운동을 더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운동하는 감성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이 발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브랜드에 끌리도록 만들었죠. 발라의 컨텐츠 전략 핵심은 운동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향상이나 운동 효과 극대화보다는 침대에서 스트레칭하거나 출근 전 가벼운 홈트레이닝을 하는 영상 등으로 일상에서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로 브랜딩한 것이죠.
이를 통해 나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 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발라는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품이라는 니즈와 운동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요소라는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한층 올려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발라의 제품들은 동일한 기능의 다른 제품들보다 최소 50% 이상 비쌉니다. 가격이 높으면 희소성이 생겨 소비자들은 더 가지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낮으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저렴한 대체품을 찾지만 가격이 높으면 브랜드의 가치를 구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발라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는 희소한 가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의 스몰 브랜드를 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을 막론하고 미국이라 가능이라는 댓글이 꼭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발라와 유사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격 역시 일반적인 모래주머니보다 5배 이상 비싸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운동기구 시장에서도 감성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프리미엄 전략이 충분히 먹히는 것이죠. 브랜드의 쇼핑몰과 SNS를 살펴본 결과 브랜딩 전략까지는 벤치마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브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까지 벤치마킹했다면 더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발라의 뱅글스가 출시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지만 이제 2,000원대의 중국산 카피 제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뱅글스는 여전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약 발라가 라이프 스타일보다 제품 판매를 중시했다면 또는 브랜드를 구축하지 않고 가격과 성능을 중시했다면 2,000원짜리 대체품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발라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예쁜 제품 판매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와 경험을 제공한 결과입니다. 운동기구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감성적인 차별화와 브랜드 경험 구축은 강력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파냐가 아닌 어떤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냐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전에 스몰 브랜드 스터디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영상을 보고 스터디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시도하는 형태의 컨텐츠이다 보니 첫 모임은 기존 독서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이 좋아 모임의 규모를 조금 키워보려고 해요. 스터디의 목표는 해외 스몰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나만의 성공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에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커리어적 배경과 취미, 페인 포인트 등이 모두 다르다 보니 다른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건설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컨텐츠와 발제문을 준비하고 팀원 매칭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예정이에요.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영상을 끝마치기에 앞서 발라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성과 내구성 위주로 제작되던 운동기구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혁신해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두 번째, 브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를 통해 일상에서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로 브랜딩하고 소비자들이 발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도록 만들었다. 세 번째, 스포츠 매장이 아닌 백화점이나 고급 편집샵에서 판매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했고 소비자들이 기능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오늘은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 브랜드 발라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